안녕하세요. 라이브톡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5개 활동은 얼마나 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햇빛은 또 얼마나 쬐고 계신지요? 며칠 전에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저희 집 옆에 조그만 텃밭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걱정해 주시면서 밖에 나가서 일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햇빛 너무 많이 쐬지 말라고 걱정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맑은 햇빛을 좋게 우리 몸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여병주 의사 선생님께서 맑은 햇빛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맑은 햇빛. 햇빛이면 햇빛이지 뭐 또 맑은 햇빛. 뭐 그러면 좀 더러운 햇빛도 있는가 보죠? 많습니다. 요즘 참 미국의 이 인더스트리, 공업이 발달되고 선진국이 되어가면서 큰 도시가 새록새록 살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보십시오. 푸른 하늘을 보신 지가 얼마나 오래되셨습니까? 참 공기오염, 물오염, 땅오염, 요즘은 참 오염이 참 많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 오염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아직도 오염되지 아니한 우리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장소가 얼마쯤이든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원하기만 한다면요. 자, Natural Sunlight. 햇빛을 보고도 말이죠. Natural Sunlight. 또 뭐 Artificial Sunlight. 뭐 이런 게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Sunlight이라고 하질 않고 Natural Sunlight. 저는 맑은 햇빛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 햇빛 중에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 도대체 이 햇빛이 무엇가 치료 광선이냐, 우리 건강에 치료를 주는 그 면만 좀 뽑아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우선 햇빛에는 여러분 잘 아시죠? 무지개. 자, 무지개 색은 아름답죠? 예. 공기 중에 그 물방울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프리즘 역할을 해서 햇살이 하나가 물방울을 싹 치고 지나갈 때에 그 무지개색이 딱 나타나는 거 있죠. 이 햇빛은 바로 이런 무지개색에 속하는 가시광선, 우리가 볼 수 있는 광선이라 그 말이죠. 거기에는 색이 보라색, 파랑색, 녹색, 그리고 노랑, 오렌지, 분홍. 그런가 하면 빨간색이 있죠. 요 가시광선을 중간에다 놓고 그 위로 여러분이 잘 익숙히 아는 엑스레이 선이 있고 감마 선이 있고 그 더 멀리는 우주, 카스믹 레이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 요 가시광선 무지개 색 중에 보라색이 있는데 그 보라색에서 싹 파장이 조금 더 올라가면, 조금 더 짧아지면 거기가 자외선이 있습니다. 울트라바이올렛 레이. 왜 자외선이라고 했을까? 울트라, 왜, 자, 보라. 예? 울트라바이올렛, 자외. 그러니까 무지개색의 보라색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광선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료 광선입니다. 울트라바이올렛, 자외선, 보라색, 볼 수 있는 보라색하고 좀 가까이 있는 그것입니다. 그러면 적외선은 뭔가? 무지개색에 제가 마지막으로 빨간색을 말했습니다. 그 볼 수 있는 빨간 무지개색 그 다음으로 있는 것이 인프라레드. 예, 적외선입니다. 한자로 적하면은 빨강이란 말입니다. 그 빨간색 밖에 있는 세자 이겁니다. 그 밑으로는 무슨 광선들이 있느냐 하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전자레인지, 아직도 전자레인지를 갖고 계십니까?
마이크로웨이브, 이 전자 레인지, 요것보다 파장이 더 그러니까 이 전자 레인지는 인프라레드, 자외선보다는 파장이 좀 더 짧고 가시광선보다는 파장이 조금 더 긴 것이 조금 더 짧은 것이 자외선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짧아집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웨이브, 이 전자 레인지가 있는 그 다음으로는 라디오 웨이브. 여러분 라디오 공중에서 말을 픽업해서 우리 라디오, 옛날에 라디오가 나왔을 적엔 참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은 뭐 그거보다 엄청난 것들이 있지만요. 그 라디오 웨이브가 있고 라디오 웨이브 밖에는 일렉트릭 웨이브, 전기 웨이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일렉트로매그네틱 필드에서 이 광선 하나를 놓고 분석을 하면 이런 것들이 오는데, 우리 인체에 해로운 것은 이 대기권에서 여과를 해주고 그보다 더 멀리는 여러분 아시죠? 오존층에서 여과를 해서 방사선을 여과를 해서 우리 생체에 해롭지 않은 햇빛만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햇빛에 우리가 두 가지 광선을 놓고 우리가 치료 광선이라고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는 자외선, 울트라바이올렛 레이, 하나는 적외선, 인프라레드 레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인프라레드? 그 따뜻한 거 말이야. 예, 햇빛을 우리가 검정 옷을 입고 가만히 엎드려 있으면 등이 어떻습니까? 스토브 옆에 서 있는 것처럼 뜨끈뜨끈하지요. 바로 이 적외선이라 하면 어둠 속에서 열을 내는 물체를 가까이 하면 피부로 온도를 느낄 수 있는데, 그 따뜻한, 스토브에 이렇게 느끼면 따뜻한 거, 바로 이것이 적외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햇빛을, 그리고 우리 들창에 햇빛이 참 따뜻하네, 그러면은 바로 이 적외선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고, 거기다가도 검정 옷을 입거나 검정 담요를 덮으면 아주 더 많은 열을 받아들입니다. 이거는 들창 유리를 통과해서, 적외선은 통과해서 우리 몸에 와 닿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자외선, 울트라바이올렛은 유리창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여과가 돼서 반사를 해버리고 다만 적외선만이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우리 몸의 생리작용에 관여를 해서 엄청난 치료 효과를 발휘하는 이것은 바로 울트라바이올렛 레이가 하는 일인 것을요. 그러면 어떤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나? 우선 우리 심장 혈관을 놓고 얘기를 해보면요, 심장에서 방출하는 혈액을 증가시켜 줍니다. 왜 심장에서 방출하는 혈액이 많으면은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나? 그것은 우리의 건강의 상징이요, 심장의 근육이 활력을 얻어서 수축할 때에 박력 있게 팍 수축을 해서 심장의 피를 내뿜는다는 얘기고, 심장에서 내뿜는 피의 25%는 우리의 콩팥을 돌고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쉬고 있는 맥박이 느려집니다. 쉬고 있는 맥박이 느려지다 하는 말은 심장이 몸이 필요로 하는 피를 한번 팍 수축했을 때 많이 내뿜어서 빨딱빨딱 빨딱빨딱 헐떡벌떡 헐떡벌떡 하고 심장을 많이 수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서 대단히 건강을 상징하는 좋은 것입니다. 운동을 많이 하신 분은 심박이 안정되어 있을 때 심박이 대개 어른이 60 몇 번입니다. 어린아이 맥박을 보면 거의 100 내외로 맥박이 그냥 팔랑팔랑 뛰지요. 왜? 아직 심장의 근육의 활력을 증진시키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린아이로서야 아주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른의 맥박이 그렇게 빨딱빨딱 하면은 그거는 아주 힘든 것으로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것입니다. 혈압이 높은 사람에게는 혈압을 정상으로 낮아주고 혈압이 낮은 사람에게는 정상으로 올려주고, 아니 세상에 이런 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혈압을 올려도 주고 내려도 주고 정상적으로 이끌어주기 위하여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혈관이 이완을 하고 릴렉스를 하니까 피가 잘 돌고 있으니까 말초 저항이 없으니까 혈압이 올라가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심장 혈관 상태가 정상으로 이끄니까 당연히 뭐가 좋아지겠습니까? 심전도 EKG, 심전도가 정상적으로 아주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간에서는 당을 글라이코젠으로 저장을 하고 간이나 근육에다 저장을 하고 혈액에 돌고 있는 당은 내려가기 때문에 혈당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려가겠죠? 높으신 분에게는, 또 낮은 분에게는 올라가지요. 왜? 저장된 것을 빼서 혈당을 정상으로 만들어주니까. 아니 여러분 이런 거 보셨습니까? 우리 몸에서는요, 혈당에 있어서는요, 혈당이 높으면 인슐린이 간과 협조해서 혈당을 내려주고, 글루카곤은 혈당이 낮을 적에 간과 같이 해서 저장한 것을 빼서 당으로 만들어주는 이렇게 두 가지가 일을 하지, 햇빛은 혼자 올려도 주고 내려도 주고, 이런 참 아주 신통한 일이 있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 그 안에서 당을 소모시켜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일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여지니까 에너지 양이 증가하고, 따라서 우리 얼굴을 보면은 아주 활기가 증진하는, 영어로 말하면 endurance, 아주 사람이 아주 그 활기찬 그런 모습이 뺨에서부터 아른거리고 있죠. 그 다음에 근육이 아주 strength, 근육이 힘을 얻는 이런 것들을 햇빛이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서 우리 에너지 레벨이 높아지는가? 여기서 조금 우리 좀 얘기를 좀 하고 지나가야 되겠어요. 우리가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에드레날린이 많이 분비된다든가, 그 다음에 커피를 먹어서 카페인의 효과로 우리 신경계통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에 많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우리 모든 세포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 요것은 스토브로 말하면은 당 한 입자가 들어가고 산소가 공급되면 요 산소가 쏘시개가 돼가지고 당을 태울 때에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내내는데 당 한 입자가 타면은 에너지를 많이 ATP라고 하는 아데노 트라이파스페이트라는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완전 연소를 해서 에너지를 활기 있게 만들어주고 혈액순환이 좋으면, 그렇지 않으면은 완전 연소를 해가지고 찌꺼기가 많이 간으로 가서 간이 수거를 해서 그거를 다 파괴해서 분해시켜서 콩팥이나 담즙이나 땀으로 다 배설시키도록 해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산소 공급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세포는 당입자 하나를 받아가지고 완전 연소를 하기 때문에 굉장한 힘을 냅니다. 그런데 아드레날린이나 그 다음에 그 카페인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에너지를 방출하지 못하도록 효소를 비활성시키는 사이클릭 아데노 모노파스페이트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 연소작용을 못하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피를 먹고 힘이 나는 듯하지만 나중에 많이 힘들고 지쳐서 또 두 번째 커피를 먹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햇빛은 우리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당을 연소시켜서 아주 힘을 많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소식을 하고 적은 음식을 먹어도 산소 공급을 충분히 받고 햇살을 많이 받으면 아주 에너제틱하게 활기찬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 보이는 광선, 아침 햇살, 아직 해가 퍼지지 않았을 때 그 햇살이 우리의 동공을 통해서 우리 뇌에 들어가면은 송과체를 가서 딱 충전을 시켜주면은 멜라토닌을 분비합니다. 우리가 제트랙, 일부 변경선을 왔다 갔다 하는 여행을 하게 되면은 제트랙이라고 해서 자기가 다시 와서 좌정한 곳에 이 위도와 그 위도상, 지구상에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서 우리 생리시계가 시계를 다시 맞춰놔야지만 거기 시간에 맞춰서 생활의 리듬이 다시 정상적으로 됩니다. 이 제트랙을 빨리 적응을 시키고 치료를 하시려면은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동쪽 하늘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안경을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안경 말고 또 눈 안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것도 하지 마시고 햇빛이 여과되지 않고 그대로 송과체를 가서 접촉함으로써 멜라토닌이 분비되면 빨리 제트랙이 치료가 됩니다. 얼마나 햇빛은 좋은 일을 하는지 이런 약이나 약초는 아직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조직과 장기의 세포와 이런 데에 그 캠프, 사이클릭 아데노 모노파스페이트를 다 비활성화시키는, 파괴하는 그런 일을 또 햇빛이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에너지가 많이 되고, 그 다음에 면역 증진제로서 림포사이트와 그 다음에 거식 세포, 거식 백혈구, 이거를 다 아주 활성화시켜서 면역이 증진되는데,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 사이클릭 아미노 모노파스페이트를 비활성화시키고 파괴시켜서 효소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당이 충분히 들어가서 에너지를 발생해 주기 때문에 림포사이트와 거식 세포, 이 백혈구가 활기를 얻기 때문에 면역이 증진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할 것도 없죠.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산소를 세포에게 공급해주는 그러한 능력, carrying capacity, 그걸 운반해서 세포에게 산소를 공급해주는 능력이 아주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정서가 아주 좋아지는데, 그것은 우리가 릴렉스를 하고 낮에 햇살을 많이 받으면 밤에 숙면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낮에 햇살을 받으면은요, 알고 햇살이 우리 몸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요, 밤에 잘 적에 보면요, 등이나 이 어깨 축지가 훈훈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적외선이 피부 안에 축적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외선도 들어와서 축적되어 있어서 우리가 자는 동안에 많은 일을 하면서 우리 몸에 파괴할 것은 파괴하고 배설할 것은 배설하고 모든 효소가 비활성화되어 있고 방해를 받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파괴해서 제거시켜주면서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신진대사에 필요한 효소가 자기의 극치의 일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요, 우리가 햇빛을 끌지 않기 위해서 얼굴이 아주 곱게 생기신 분은 더욱이 고운 피부를 간수하기 위해서 선스크린을 사용하십니다. 선스크린을 사용하면은 직접 DNA,
유전인자의 손상을 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얼굴이 하얗게 그냥 있지만 사실상은 나중에 그 우리 몸 속에서 indirect DNA damage라고 해서 오히려 깊은 세포들이 손상을 입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요, 그러면 어떠한 생리학적으로 치료하는 파워를 새록새록 갖고 있나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따뜻하면 혈관이 다 이완을 합니다. 그럴 때 온몸의 피가 활기차게 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자외선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느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글라스를 또 쓰시죠? 예. 선글라스를 쓰시는데 선글라스는 아까 보니까 어땠어요? 자외선이 눈의 동공을 통해서 들어가서 우리 송과체를 충전시키면 밤에 우리가 깜깜하게 눈을 감고 잘 때에 멜라토닌이 많이 분비됐다고 했어요. 노인네들은 어린아이와 달라서 이 멜라토닌의 분비가 아주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잠도 못 주무시지만 몸이 활기를 얻기에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침 햇살을 놓치지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참 숲 사이를 하면서 동쪽 하늘을 바라보면서 활기차게 걸으시면, 힘드시면 워커를 갖고도 거시고 지팡이를 갖고도 걸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멜라토닌이 많이 분비하여 우리가 rejuvenate, 우리가 다시 젊어지는 그런 몸의 모든 세포가 생기를 얻는 이러한 일이 생깁니다. 이 햇빛이 없이는 모든 생명체는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저무도록 얘기하는 푸른 잎 야채를 그대로 이것저것 섞어서 맛이 있는 드레싱을 해서 많이 잡수세요 그러는데, 그러면 이 엽록소는 무엇 때문에 만들어집니까? 햇빛 없으면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씨앗을, 저는 지금 봄이니까 씨앗을 아주 부지런히 시간만 나면 가서 땅을 극적극적하고 거기다가 심어 놓습니다. 싹 나는 거는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 갓난쟁이는 참 예쁘죠? 그 갓난쟁이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손주 손녀가 그렇게 예쁜 것은 바로 내가 아기를 낳았을 때는 그것을 감상할 수 없이 아팠지만 손주 손녀는 딸이 아프니까 그 어린 아기를 보면서 감상하는 그 기쁨을 누리셨죠. 저도 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땅속에서 싹이 나오면, 떡잎이 올라오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인사를 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바로 햇빛에서 땅속에 충전을 시키고 물이 그 땅속에 자고 있는 효소 저지물질을 비활성을 시켜서 효소가 활성화될 때에 뿌리를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떡잎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자기의 잎사귀가 드러나면서 내가 누군데요? 내가 토마토예요. 내가 고추예요. 나는 호박이거든요. 나는 오이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무난하지 않습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습니다. 천연계는 우리에게 기쁨을 한없이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식물들이 햇빛을 받기 때문에 무럭무럭 무성하게 푸른 빛을 내면서 자라죠. 그것처럼 우리 몸에도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배웠는데요. 맞습니다. 예. 근데 말씀 중에
햇빛이 우리 몸의 모든 기관에 충전이 돼서 모든 것을 조절하는 어떤 약보다, 어떤 약초보다 좋다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요즘 또 젊은 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모두나 자외선 차단제 안 바르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말라고 그러셨고 선글라스도 안 쓰면 좋다고, 그래야 이제 모든 햇빛이 우리 동공을 통해서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아침에 받는 햇볕은 좋은데 한낮에 받는 햇볕은 조금 우리에게 좋지 않아서 한낮에는 선글라스를 끼고 그리고 한낮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어떨까, 이런 생각 잠깐 해봤는데 그건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햇빛이 오존층이 파괴가 되어서 저 플로리다 밑으로는 굉장히 그 오존층이 파괴된 둥그런 것이 점점 그 구멍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피부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피부에 피부암이 일어날 수 있는 소재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쁜 기름을 일생 동안 먹어왔고 또 영양이 부족한 균형 잡히지 않은 식사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기름을 먹을 뿐만 아니라 곡식에 눈이 없는 바이타민 E가 없는 식사를 해왔고 또 비타민 C는 열에 약합니다. 모든 것을 열을 가한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비타민 C가 부족해서 그 나쁜 기름이 피부에 있어서 여러분 얼굴에 티가 많으신 분, 그거는 사실은 그 몸이 그 기름을 갖다가 세포 안에 세포 물질, 세포는 세포 안에 세포 물질이 있고 그 안에는 핵이 있고 핵 안에는 핵 물질이 있습니다. 세포 안에 세포 물질 가운데다가 갖다가 산화된 지방이 딱 끼어 있는 것이 티로 얼굴에 나이가 먹으면서 손등이나 손목이나 얼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산화한 지방이기 때문에 곧 나쁜 곧 세포 핵 DNA를 파괴시킬 준비를 갖추고 있는데 햇빛에서 그것을 다시 건드리고 더 심한 산화를 일으키니까 정상적으로 햇빛이 바로 피부의 표면에 DNA 유전인자를 손상을 시킵니다. 그러나 스크린을 바르면은 그 밑에 층을 파괴시키도록 들어가서 안착하고 있다가 계속 파괴를 시키는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은 그런 자기가 나는 리스크가 많아. 그러면은 그런 분은 아직 퍼지지 않은 햇살을 받는 것 이외에는 여과 광선을 받으셔야 되고 선글라스를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옷으로 피부를 가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제는 우리 몸에 안 좋네요. 우리 피부 속에 숨어 있다가 더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러나 피부암을 예방하는 데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제가 중국에 다녀온 동생 이야기를 들었는데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아도 피부가 뽀얗다는 말을 여선생님 말을 통해서 왜 그런지 알게 되었어요. 그들이 먹는 게 깨끗해서 그랬나 봐요. 그냥 피부 색에 따라서 그다음에 피부가 이 천처럼 옷의 천처럼 그 텍스처가 다 다릅니다. 거기에 따라서 피해를 많이 입는 백인 중에서도 빨간 머리에다가 파란 눈에 얼굴에 프레클이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은 영향을 받아서 이 DNA가 손상을 많이 받습니다. 예, 더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많은데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네요. 정말 빨리 지나가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께서 이온화산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